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과학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교과서 286쪽부터 287쪽 전기 에너지의 생산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볼게요. 교과서 있는 친구들 교과서 꺼내놓고 수업 들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교과서로는 286쪽 펴주세요. 우리가 전기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선생님도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데 전기에너지를 쓰고 있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전기에너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에너지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혹은 애초에 어떻게 생산을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학습을 할 거고요.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수업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전기에너지 생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전자기유도라는 내용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마이클 패러데이라고 하는 과학자께서 영국의 과학자인데요.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과학자께서 이 전자기유도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그걸 바탕으로 발전기를 고안하셨죠. 그 내용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고요. 여기 중요한 내용이 여기 코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코일이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도선을 감아 놓은 게 코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감아 놓은. 자, 옆에 있네요. 보이나요? 이런 식으로 도선을 이렇게 뺑뺑뺑 감아 놓은 게 코일이 되는 거겠죠. 자, 이 코일과 자석은 뭔지 알고 있죠? 자석이 이렇게 N극과 S극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자석을 이용하면은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석과 코일을 이용하면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대요. 자, 좋습니다. 한번 그 원리에 대해서 봅시다. 여기 보면은 여기 코일, 아까 여러분이 봤던 요 선생님 옆에 있는 코일과 비슷하게 생긴 게 있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검류계입니다. 검사하는 거죠. 뭐를? 전류를 검사하는 장치고, 일반적으로 검류계라고 하는 거는 약한 전류까지도 감지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만들어내는 전류까지도 이렇게 감지해내게 됩니다. 자, 보면은 자석을 넣거나 뺄 때 혹은 회전시킬 때 전류가 발생한다. 즉, 자석과 코일이 뭔가 운동하게 되면, 잠깐 끊겼네요. 자, 이 코일과 자석이 뭔가 운동을 하게 되면은 전류가 발생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 사진만 보고서도 대충 유추해낼 수 있겠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자, 그 전에 우선 자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자, 자석이라고 하는 거는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자기장을 주위에 생성한다. 자, 자기장이란 거는 또 뭐냐?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자석이 본인의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혹은 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줄여서 자기장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 편의상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자기장의 자기장을 나타낼 때 그리는 선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 자기력선이라고 하는데, 이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공간을 비유할 때 이만큼의 같은 면적을 지나가는 선, 여기서는 3개가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여기서는 3개가 지나가고,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지나가네요. 그럼 누가 더 자기장이 세냐? 더 많이 지나가는 쪽이 자기장이 세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기력선이 더 촘촘할수록 자기장이 세다
자, 그러면은 정리해 봅시다. 자,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뭐라고 한다? 자기장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 자기력을 표현한 선, 자기력선이 더 촘촘할수록 자기장이 더 세다라고 표현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자, 하나만 더 하면은 마찬가지로 자석의 세기가 세다면 자기장도 더 세지겠죠. 이런 네 가지만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봅시다. 그래서 자기장이 그럼 어떻게 생기냐? 미안합니다. 전자기 유도란 게 어떻게 발생을 하냐? 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네요. 자석을, 여기는 N극이네요. N극을 가까이 할 때도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불이 켜지죠. 자석을 멀리 할 때도 전류가 흐른다. 근데 하지만 이 자석이 그냥 정지에 있을 땐, 이 안에 있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자, 즉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하거나 혹은 멀리 할 때 전류가 흐른다. 그리고 자석을 코일에 가만히 있을 때는, 가만히 정지해 있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라는 것. 자, 이런 걸 보고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아마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중학교 때 배웠을 거고,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다가 플러스 전류의 방향까지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방향.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자, 이 경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지 아니면 반대로 흐르는지 방향까지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자, 교과서 있는 친구 287쪽 참고해주세요. 287쪽 참고해주세요. 자,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일 때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면, 자, 여기서 핵심이 나오네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면 코일의 전류가 유도된다. 코일 내부에 자기장 세기에 변화가 생기면 그럼 뭐가 흐른다?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 즉 전류가 흐른다. 자,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자, 전자기 유도에서 발생하는 전류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자, 또 중요한 내용 하나 더 나왔네요. 전류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까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자, 전류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흐른다.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른다. 자, 그럼 자기장 어떻게 생기죠?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감싸 쥐듯이. 여러분이 보기 반대인가요? 어느 쪽이지? 자, 엄지손가락으로 전류의 방향 가르치고 오른손 나머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싸는 방향으로. 자, 마찬가지 이렇게 코일이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감싸는 방향으로 전류에 의해 자기장이 생성된다. 여기서는 이렇게 감싸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성이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우리 방향 한번 맞춰봅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코일에 자석을 넣을 때와 뺄 때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 자, 즉 N극을 가까이 할 때는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N극을 멀리 할 때는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이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확대해서 봅시다. 자, 보면은 이 안에는 이 유도 전류가 흐르는 코일 안에는 처음에는 자기장이 없었어요. 이 N극이 오기 전에는 자기장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 N극이 가까이 오면서 자기장이 아래쪽 방향으로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 방향의 반대, 이거를 막기 위해서 유도전류가 흘러버린다는 거죠.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걸 막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 자, 위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기 위해서는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되냐?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겠죠.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지, 이렇게 흘러야지 얘네가 위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이 주변에서는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이렇게 생기겠네요. 이렇게 생기겠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어줘서 위쪽 방향으로의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자, 다시 말해서, 자, 위에, 좀만 얇게 하겠다. 자, 위에서 자석이 가까이 옴으로써, 자, N극에서 자기장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N극에서 자기장이 나오는데, 자, 위에서 자석이 가까이 오다 보니까, 이 유도 코일에서는 이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이 자기장을 막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자기장이 생성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 방향으로, 이 코일 안에서 위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우리 이 오른나사 법칙, 이 아까 방향대로 따져보면은 전류는 이렇게 흘러야 된다는 거죠. 잠깐만요. 맞나? 아, 반대죠. 미안합니다. 전류는 어떻게 흘러야 돼요? 위로 생겨야 되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이렇게. 자, 다시 오른쪽 거로 이번에 봅시다. 오른쪽 걸로. 자, 이번에는 반대로 얘가 가만히 있을 때는 유도전류 생긴다고요? 안 생긴다고요? 얘가 이렇게 정지한 순간에는 자기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정지했을 때는 글씨가 이상하네. 자기장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기장 변화가 없다는 말은 즉 전류가 생성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지했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얘를 멀리할 때는 어떻게 되냐? 원래 얘가 있었어요. 요게 원래 있었죠. 이 자석이 만든 자기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멀어지면서 얘가 없어지려고 해요. 자, 없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없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안쪽에서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아랫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선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요? 아랫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류가 흘러줘야지, 손가락으로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싸지는 방향으로 해야지 아래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성이 된다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이 방향을 따질 때 어떻게 되냐, 꼭 중요한 게, 기억해야 되는 게, 기존의 자기장 변화를 막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기존의 자기장 변화를 막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게요. 이미 이해가 간 친구들 잠깐만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자, 이번에 얇은 걸로, 검은색으로. 자, 다시. 자, 이 안쪽에 자기장이 있었죠. 지금 이 오른쪽 상황 기준으로 안쪽에 자기장이 있었습니다. 얘가 멀어지면서 자기장이 없어지려고 해요. 없어지려고 하니까 이 전류는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기존의 자기장을 그대로 잡아두고 싶어 한다고요. 기존의 자기장을 잡아두기 위해서는 이 기존의 전류를 잡아두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기존의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자기장이 생성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보고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쉽네요. 자, 요거 선생님이 다음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일단 잠깐 설명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자,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질문 있는 친구는.
자, 이렇게 자기장이 생성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즉 기존 자기장 변화를 막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기존 자기장 변화를 막는 방향으로. 얘가 없었을 때 다가오면은 그거를 생기지 않게, 처음에 없었으니까 그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위쪽 방향으로 생기고, 반대로 얘가 있었다가 없어질 때는 그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장이 생기고, 그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 이해 갔는지 모르겠네요. 자, 선생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고, 자, 방향은 그렇고, 그러면은 유도전류의 크기는 언제 크게 전류가 유도되냐? 자, 첫 번째 유도전류는 더 강한 자석,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빠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자기장이 그 내부, 코일 내부의 자기장이 변할 때 전류가 흐른다고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장이 더 많이 변할수록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죠. 자기장이 많이 변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더 강한 자석을 쓰던가, 아니면 더 빨리 빼서 혹은 더 빨리 집어넣어서 자기장을 더 빠르게 변화시키는 거죠.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될 때 더 강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자, 이 내용을 활용해서 발전기를 만듭니다. 발전기. 오늘 발전기까지만 할 거예요. 발전기까지만. 자,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발전기를 만드는데, 최초의 발전기는 어디 만들어졌냐? 나이아가라 폭포에 만들어졌어요. 자, 미국의 뉴욕주에 있고요. 테슬라라고 하는 과학자, 지금 자동차 브랜드기도 하네요. 뒷광고 아닙니다. 농담이고. 자, 이 테슬라라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과학자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처음으로 제안을 해서 만들게 되었고, 결국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이렇게 물이 떨어지잖아요. 파란색으로 할까? 자,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이렇게 물이 떨어지고, 이 물이 떨어질 때 이 떨어지는 거에 의해서 수차가 돌아감으로써 이렇게 물레방아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그 물이 떨어지는 부분에 발전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내부에 이렇게 관을 매설을 했는데요. 이 관에 지나가는 물에 의해서 돌아가는 수차, 이 관에 의해서 수차가 돌아가면서 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무언가가 회전하면서 전류를 생성하게 됩니다. 무언가가 회전하면서 전류를 생성하게 된다. 자, 그 원리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자, 여기 막 말이 많은데 요거 한번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실제로는 코일을 활용하지만 여기 단순화시킨 겁니다.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자, 여기 수차가 있네요. 이 수차에 물이 떨어지면서 이 수차가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이렇게 돌아가네요. 어느 방향이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네요. 여러분 기준으로. 자, 얘가 돌아가는데 어떻게 되냐? 자, 지금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은, 자기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자기장은 왼쪽에서 오른쪽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은 없습니다. 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은 없다. 왜냐면은 코일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도선이 하나지만 코일로 생각을 할게요. 자, 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전류는 없다. 자기장은 없다. 왜냐면은 코일 자체가 이렇게 수평한 방향이기 때문에 다 위로 지나간다는 거죠. 위나 아래로 지나가고, 이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은 없습니다. 근데 이 코일이 회전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 수차에 의해서 회전을 하게 되면 얘가 돌아가면서 이 내부를 지나가는 자기장이 점차 늘어난다는 거죠.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전류가 발생하는 거죠. 늘어나는 방향으로 전류가 생성된다. 유도 전류가 생성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90도가 될 때까지 어떻게 돼요?
90도가 될 때까지 90도가 되면은 이 안을 통과하는 게 가장 많아지죠. 자, 여기 그림에서 표현한 걸 보면은 자, 이렇게 45도 회전했을 때는 얘가 5가닥이 통과하고 90도가 되니까 7가닥이 통과하네요. 그러니까 0도에서 90도가 될 때까지 얘가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수가 어때요? 자기력선의 수가 더 많아지면서 자기장이 더 세지면서 더 점점 그러면서 전류가 계속 흐른다는 거죠. 유도전류가. 자, 근데 보면은 잠깐만요. 근데 자, 여기 보면은 이번엔 반대로 회전했습니다. 반대로.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반대로 회전을 하다 보면은 자, 90도 이후에는 다시 5개가 돼버려요. 왜냐면은 더 돌아갔으니까. 위로 통과하는 거는 얘가 잡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7개에서 5개로 다시 줄었죠. 그러면은 이렇게 가면서는 자기장이 늘어나니까 이 늘어나는 거를 막기 위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그리고 이렇게 가는 동안은 자기장이 어떻게 돼요? 자기장이 감소하니까 자기장을 되려 만들어주기 위한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성이 된다는 거죠. 즉 유도전류의 방향이 어떻다? 방향이 반대다 라는 거죠. 이렇게 얘가 90도까지 돌아갈 때랑 90도에서 다시 180도까지 돌아갈 때랑 180도가 되면 다시 연계가 되겠죠. 이런 똑같이 되겠죠. 180도가 돌아가면 얘랑 똑같이 되겠죠. 180도가 돌아갈 때까지 또 자기장이 감소하고 180도가 된 다음에 또 돌아갈 땐 또 어떻게 돼요? 또 전류가 다시 자기장이 증가하죠. 그럼 또 전류가 흐르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 전류가 점차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반대로 흐르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그래서 전류가 0을 기준으로 전류가 위아래로 흐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죠. 얘가 자기장이 많아질 때, 점차 많아질 때, 그리고 다시 줄어들 때를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전류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전류의 방향이 달라진 거 우리 뭐라고 하냐? 교류라고 합니다. 교류. 자, 여러분 교과서 287쪽 보면은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287쪽의 왼쪽 위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직류와 교류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발전소에서 만드는 전류는 교류, 즉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콘센트에 활용하는 전류가 이렇게 교류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직류란 건 뭐냐? 건전지에 흐르는 전류, 즉 여기가 0이라면은 일정한 크기로 전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일정한 전류가 흐른다. 정확히 말하면 일정한 방향과 크기의 전류가 흐르는 거를 우리가 직류라고 합니다. 직류는 어디에 사용하냐? 이거는 건전지 혹은 여러분 휴대폰, 배터리 요런 데에 활용하는 게 직류가 되겠죠. 직류와 교류의 차이까지 당연히 시험에 나오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를 하겠죠. 자, 오늘 좀 이따 정리 한 번 더 하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할 때 코일의 유도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코일 자기장의 세기 변화, 그때 유도전류가 생기는 거, 전자기 유도라고 했죠. 전자기 유도. 자, 코일의 자석에 N극을 넣을 때와 S극을 뺄 때 유도전류의 방향이 같다. 자, 봅시다. 이렇게 코일이 있습니다. 코일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 N극을 넣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코일이 있는데 이 코일에 들어가 있는 S극을 뺄 때, N극을 넣을 때와 S극을 뺄 때, 자, 이 N극 같은 경우는 자기장이 나오고
S극 같은 경우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석 N극과 S극을 보면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N극을 넣을 때는 자기장이 여기서 없었다가 자기장이 아래로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유도전류는 어떤 방향으로 자기장을 생성한다고요? 그쵸, 이걸 막는 방향으로 위쪽으로 자기장이 생성되게 유도전류가 흐른다. 자, 뭐 이거 뭐 이 방향은 고려하지 맙시다. 왜냐면은 이거 선생님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가 위라고 하면은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위쪽으로 자기장이 생성돼야 되니까 나머지 손가락이 위로 가야겠죠. 나머지 네 손가락이 위로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감싸주는 방향으로 전류가 생성이 되겠네요. 유도전류가 위로 이렇게 감싸주는 방향으로. 즉 위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성이 돼야 되고, 위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감싸주는 방향이니까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네요. 오른쪽으로요. 자, 요거 똑같이 그릴걸. 자, 똑같이 한번 보고 생각합시다. 자,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는 처음에 애초에 자기장이 어땠죠? 위쪽이었죠? 왜냐면 얘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자석이 안쪽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빼면은 이 자기장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려고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어느 방향이다? 기존의 것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막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성된다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있던 거를 없애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위로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유도전류가 흘러버리는 거죠.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위쪽으로 자기장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자, 다시 똑같이 써볼게요. 위쪽으로 자기장이 유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위쪽 방향으로 나머지 손가락이 올라가야 되니까 전류는 어느 방향? 전류는 요렇게 흐르겠네요. 이렇게 흐르겠네요. 어때요? 방향이 같죠? 그래서 N극을 넣을 때와 S극을 뺄 때의 유도전류의 방향이 같다. 자, 이거 여러분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이거 N극 넣을 때 S극 뺄 때, S극 넣을 때 N극 뺄 때 각각의 경우마다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 과정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기장의 생성을 방해하는, 혹은 자기장이 없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 꼭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너무 설명이 길어지네요.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럼 이런 전자기 유도 현상을 어떻게 활용하냐? 자, 이거 봅시다. 우선 자이로드롭도 같은 원리인데요. 자이로드롭이 어떤 거예요? 이렇게 놀이기구가 있는데 위쪽까지 올라갔다가 쭉 올라갔다가 위쪽까지 쭉 올라갔다가 여기 사람들 타 있죠? 여기에. 자, 위쪽까지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죠? 떨어지다가 이 떨어지는 거를 자연스럽게 감속시켜서 여기 천천히 떨어지게 하죠. 여기까지, 중간까지는 빠르게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급격하게 감속시킵니다. 근데 이때 마찰력을 이용하냐, 마찰 브레이크를 사용하냐, 그랬다가는 우리가 충격을 많이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청력을 만들어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감속을 시킨다 라는 거고, 자, 그 다음, 자, 무선 충전에서도 전자기 유도를 씁니다. 여기 있는 거 코일, 우리 계속 코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코일을 이용해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고, 그리고
자, 충전 패드에서 발생한 유도 전류를 수신하는 2차 코일이 안에 내장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혹은 갤럭시 탭 안에 내장되어 있다는 거죠, 코일이. 그래서 이 코일에 전류가 유도돼 버리는 거죠. 이 코일 가지고 자기장을 만들고 그 자기장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코일에 전류가 유도가 된다. 그러니까 코일 가지고 자기장을 생성하고 1차 코일 가지고 얘는 참고로 충전기죠. 자, 그리고 생성된 자기장에 의해서 2차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는 거죠. 얘는 핸드폰이죠. 전자기 유도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예. 자, 여러분 요런 거 본 적 있어요? 뭐냐면 도로입니다. 도로 가다 보면은 신호등 앞에 이런 식으로 파여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뭔가 자국이 있죠?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자국이 꼭 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한번 꼭 보세요. 차도로 뛰어들어서 보면 안 되고 여러분이 이렇게 앞좌석에 타 있는 경우나 혹은 여러분이 횡단보도 건널 때 한번 보세요. 우리 동네에도 있더라고요. 저기 어디 앞이었죠? 트레이더스. 네, 트레이더스 앞에도 있고요. 저기 사거리에도 있더라고요. 저기 스타벅스 앞이었나? 시청 앞이었나? 시청 앞이 스타벅스 앞이구나. 거기 사거리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파여 있는데 이 파여 있는 게 과속 단속 카메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 파여 있는 게 아래에 코일이 있어요. 코일이 있고 코일이 있고 그 위에 차가 지나가면요, 자동차가 지나가면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금속이잖아요. 이 자동차가 자화돼 버리고 뭐 어렵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 자동차의 금속에 의해서 아래 전류가 감지가 됩니다. 전류가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차가 왼쪽으로 지나가고 있다면 첫 번째 거에 감지되는 거, 두 번째 거에 감지되는 거에 시간차를 통해서, 즉 이 센서 1과 이 센서 2에 감지되는 그 시간차를 통해서 속도를 계산하게 되고 그 속도에 의해서 얘가 찰칵 사진을 찍게 되는 거죠.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에. 이런 원리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거. 자, 정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전자기 유도. 전자기 유도가 무엇인지. 코일과 자석을 이용해서 전류를 유도한다. 자, 두 번째. 전자기 유도의 방향. 어느 방향으로 유도가 되는지. N극이 들어갈 때, N극이 빠져나올 때, 혹은 S극이 들어갈 때, S극이 빠져나올 때.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걸 바탕으로 만든 발전기. 발전기에 유도되는 미안합니다. 하나. 전자기 유도의 세기. 전자기 유도할 때 유도 전류의 세기. 언제 세게 전류가 유도되냐? 자석이 셀 때. 혹은 자석을 빠르게 넣고 뺄 때. 자, 그 다음 발전기의 원리 중요하겠죠? 자, 발전기가 유도 전류를 이용한 건데 아까 말했던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네 번째, 직류와 교류의 차이. 그리고 우리 활용. 우리가 발전기에서 만드는 거는 교류라고 했고, 우리 핸드폰 충전할 때 핸드폰에 충전되는 전기는 직류고, 건전지도 직류죠. 요런 내용. 그리고 마지막, 정전기 유도의 활용. 어떻게 이용하는지. 자, 벌써 시험 문제 나올 게 5가지나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줬으면 좋겠고요. 영상 보고 이해 안 가면은 영상 한번 더 보고 복습해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은 친구와 같이 한번 대화 나눠보고
그래도 이해 안 간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선생님께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친절하게 대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조금 어려웠죠? 오늘 영상 듣느라 수고했고, 자, 이 내용 다 시험범위입니다. 꼭 여러분 꼭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